사업소득에서는 잘 나오는 게 비과세 하는 사업소득이에요. 비과세. 외울 게 좀 많아요. 비과세 사업소득. 과세하지 않겠다는 얘기죠. 첫 번째가 논, 밭, 임대. 논과 밭을 빌려주고 돈 받는 거야. 근데 뭘 하라고 빌려주냐면 논, 밭을 작물을 생산하는데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대요. 그러니까 내가 논을 갖고 있는데 너가 농사 지어라. 그러면서 내가 돈 받는 거야. 과세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. 작물 생산이야. 근데 이런 거 있죠. 어디 저기 경기도 쭉 나가보다 보면 외부에 논밭이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이 겨울철에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스케이트장을 운영해. 그런 용도로 빌려줘요. 그럼 비과세가 아닌 거지. 작물 생산하는 건 아니니까. 그럼 중요한 거 아니고. 그다음 두 번째가 좀 나왔어요. 시험에.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은 사업소득 중에서 뭐겠어요? 부동산 임대겠지. 예? 근데 비과세 하겠다는 얘기지. 자, 주택 임대예요. 주택 임대인데 기역 또는 니은은 비과세 하겠대. 첫 번째 기역이 뭐냐면 한 개의 주택입니다. 1주택. 1주택을 소유한 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받아. 내가 지금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빌려주면서 월세 받는다는 얘기지. 그러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얘기고. 그런데 이게 주택이 한 개인데 1주택이에요. 그런데 이 주택이 굉장히 비싼 집이야. 고가주택이야. 거기서 말하면 뭐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집. 기준시가가 9억짜리라는 얘기는 시가로 지금 현재 시장 가격으로 보면 이거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. 한 15억짜리 아파트를 빌려주면서 돈을 받더라. 그러면 비과세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. 과세에 하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. 그 다음에 그 집이 하나인데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국외에 있어요. 외국에 집이 있더라. 요거는 과세입니다. 한 개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 싼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자, 한 주택을 임대하고 빌려주는 것은 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빌려주고 월세 받는 거는 비과세야. 근데 그 집이 외국에 있는 집이야. 과세. 이 집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야. 과세. 자, 그 다음에 니은 한 개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. 두 개면 뭐 당연한 거겠지. 일반 주택도 두 개면 다 과세해. 한 개만 있는 사람이. 그다음에 해당 과세 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 수익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. 이제 주거용 건물이 돼요. 사는 집이라는 거죠.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데 이게 사이즈가 집의 개수는 안 따지는 거예요. 총 수익 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예요.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집이 몇 천지는 모르겠지만 받는 월세 총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야. 이런 사람을 보고 이제 법에서는 소규모 임대소득자라고 합니다. 우리 책에서도 계속 이렇게 부를 거예요. 그 사람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고 있고 총 수익금액, 즉 1년 동안에 받는 월세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을 우리는 소규모 임대 사업자라고 부를 텐데 이런 사람들은 2018년 12월 말까지는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다 비과세합니다. 이 사람은 집의 개수에 상관이 없어요. 한 채고 두 채고 상관없어. 요 사이즈 밑으로 내려간 사람들은. 그리고 이게 19년 이후에 발생하는 것부터는 14%의 단일세율로 과세합니다.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18년 이전에 발생하면 요 돈만큼 밑으로 발생하면 비과세. 19년 이후에 발생하면 14%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.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. 정리할게요. 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빌려주는 거는 비과세야. 근데 단 예외가 있지. 그 집이 하나더라도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에 있으면 과세. 그리고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데 사이즈가 월세를 굉장히 작게 받는 거지. 이건 집이 두 채에도 상관없는 거예요. 두 채인데 하나가 1,000, 하나가 500 해서 1,500밖에 안 돼. 그럼 다 비과세라는 얘기지. 그 다음에 19년 이후 발생부들은 14%고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농가 부업소득이에요. 농가
부업 소득. 자, 농가 부업이라는 얘기는 농업인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뭐 축산을 하거나 물고기를 기르거나 뭐 고공품, 뭐 돗자리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, 제조, 민박, 음식물 판매, 특산물 제조, 전통차 이런 것들과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. 이거 이제 두 가지가 돼 있죠. 자, 농가 부업 소득 기억 첫 번째가 농가 부업 규모의 축산. 그러니까 농가 부업 수준의 축산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 가면 뭐 소 몇 마리, 돼지 몇 마리, 닭 몇 마리 키우는 거 정도의 축산이란 얘기야. 거기서 소득이 생기면 과세하지 않겠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뭐 이거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. 젖소 같은 경우에는 50마리 정도를 키우는 50마리를 초과하지 않으면 이게 농가 부업 수준이라고 보는 거예요. 굉장히 많은 거 아니야? 돼지는 700마리인데? 그러니까 시골 할머니, 할아버지가 뭐 돼지를 700마리씩 키우진 않겠죠. 근데 진짜 직업적으로 한 사람은 축사를 지어서 뭐 몇천 마리씩 키우겠지. 그러니까 그 사이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비과세 하겠다는 얘기지. 전액 비과세에 그냥 많이 키워서 팔아서 드시면 되겠고. 그 다음에 니은은 뭐냐면 이 규모를 기역의 규모 뭐 젖소 550마리, 돼지 700마리 이를 초과하는 사육 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돼지를 700마리가 한도인데 1000마리를 키웠어요. 그럼 이 나머지 300마리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시키겠대요. 어렵다잉. 그러니까 기역 초과 분 플러스 기타를 합친 나머지 걸 해가지고 3천 이하까지는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얘기네요. 3천만 원.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실 때는 이런 숫자들을 지금 외워야 되니까 좀 이따 이제 뭔가를 머리를 써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농가 부업 수준의 축산이 돼지가 몇 마리 이런 것까지 내는 사람들은 돼지 같은 사람이지. 이걸 어떻게 외우냐? 맞죠? 그러니까 그건 필요 없어. 근데 이 규모를 초과하는 데서 얻은 소득하고 나머지 걸 합쳐서 3천만 원. 요 숫자는 외워야 돼. 그래서 좀 이따 외우기로 하고.